미국 얘기는 아마 미국은 결국은 전화 통화를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뭔가 일부러 좀 못마땅하다는 티를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해요. 저건 왜냐하면 저건 지금 이렇게 언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다른 착오라든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까지 일부러 미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중요한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어떤 공급선을 대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하찮게 아 까먹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런 어떤 뭐 일부러 전화를 안 하고 이런 거 뭐 곧 아마 그래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그 이 메시지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거는 일부러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는 제가 아까 페북에서 잠깐 썼죠. 어떤 그 친중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은 전체 지금 세계 구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까지는 대단히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스탠스 잡아왔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재명 정부가에 보였던 그런 스탠스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결국은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석 같은 분을 잘 알아요.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저는 초반에 있었던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너무 크게 비판하지 않으려 해요. 일단 시작됐으니까 새 정부에서 할 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장 이종석 임명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넣다 하더라도 이종석이라는 사람은 그 방면에서 대단히 유명한 스타예요. 미국에서도 그 사람은 친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국 조야에서도.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그동안에 행적이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부를 만드는데 친중이라고 의심받는 정부가 이종석이라는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갖다 놓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거 뭐지?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새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 중간은 없습니다. 미국도 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그런 세상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한미일 공조입니다. 북중러 블록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페북에 썼지만 한미일 공조를 좀 느슨하게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북중러의 공조로 해서 우리한테 가하는 압박이 약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런 전쟁의 시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도 북중러 블록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에서 제가 이제 탄핵을 찬성했지만 1차 탄핵을 반대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탄핵 사유 중에서 북중러에 대한 외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북중러를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이거 뭐야? 하고 확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런 면이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선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김현종 그리고 뭐 정도영 장관 얘기도 나왔죠. 결과적으로 김현종이나 이런 분들은 지소미아라든가 이런 당시에 있어서 미국과 사태 과거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미국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방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특히 뭐 문재인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있었던 외교 그러니까 그 이 북과의 어떤 친화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미국에 있어서 싱크대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오히려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사실 우려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 얘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죠 구름처럼.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페북을 쓴 거는 그걸 일방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사는 메시지인데 다른 거를 하는 거하고 이건 문제는 이종석 국정원장 임명 같은 거는 분명히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그렇다고 인정하진 않겠죠. 그리고 뭐 제가 뉴스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내일 사이 분명히 미국은 트럼프는 통화는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더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원인은 몰라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미국의 중국 관계라는 거 봤을 때 그렇게 우리랑 완전히 등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못 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페북에도 이렇게 썼죠. 한반도 천동설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한반도가 중요한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볼 때 한반도는 여러 가지 퍼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위치를 이해하면서 이 게임을 같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그거의 지식의 한계는 굉장히 단편적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딱 이걸 거예요. 친중 정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인데 여기서 뭐 이종석 임명, 그리고 게다가 김민석 이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문화원 사건에도 관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굴거든요. 왜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비자 같은 것도 다 얘네들은 그걸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감안할 때 대단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라는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전자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 정부는 막 얘기하려고 할 텐데 그것도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여기 주둔시키고 전자권을 저쪽에 주고 있어서 물론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커요. 국방비를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주변 세력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본토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과의 전쟁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28,000명 가까이 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리거링을 하나 박아놓은 셈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고 전자권 문제도 그러면 전자권을 미국이 연합국이 갖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그 싸움의 주체가 연합국이 된다, 미국이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국익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도 수준의 안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게다가 우리 인구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력 유지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